한국 대중음악이 가장 아름다웠던 시대, 가장 노래다웠던 시대, 그리고 낭만이 있었던 시대를 찾아갑니다. 우리 노래 전시회. 오늘도 우리 노래 전시회 싱어송라이터 김활성 씨가 큐레이터로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날이 많이 추운데 날이 추운 것과 선곡하는데 고심하는 것과 연관이 있을까요? 연관이 없어야 하겠다. 그게 좀 편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그렇게 연관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연관이 되고 그게 더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또 특별히 따뜻한 겨울 노래들 준비해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네, 그래 보았습니다. 네. 오늘 첫 곡 어떤 노래일까요? 오늘이 일요일 아침이긴 하지만 네. 오늘은 눈 오는 밤이라는 조화문의 곡을 첫 곡으로 골라보았습니다. 오, 네. 이 노래 잘 아시죠? 우리들 사랑이 맞습니다. 네. 통기타 치는 친구 누가 있으면 네. 지금 정말 그 가사에 나오는 장면처럼 이렇게 동아리반 같은 데서 그때 저 대학 다닐 때는 서클룸이었는데요. 네. 거기 앉아서 이렇게 막 이 노래 부르고 네. 그랬던 생각 떠오르네요. 예, 저는 이 노래를 중학교 때인가 3학년 때인가 들었었어요. 네. 그 전에 그 들국화 2집에 실린 조용한 마음이라는 노래, 그 최구희 기타리스트가 네. 만들었었던 그 노래 있잖아요. 오, 그 예, 맞습니다. 저녁의 노을빛이 창가에 물들고 그런 딱. 그런 노래를 반 친구들이 막 박수치면서 막 부르는 그런 걸 제가 들었었었는데 와. 그 노래를 제가 모르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약간의 어떤 소외감도 느끼고 같이 부르고 싶은데 저 노래가 뭐지? 막 이랬던 생각이 나거든요. 그런데 눈 오는 밤도 사실은 그런 노래였었어요. 저한테. 예. 옛날에 저도 중3 때 저희 반에 책상 드럼을 정말 잘 치는 친구가 있었어요. 네. 책상을 마치 드럼 전도하시 네.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진짜 리듬감이 좋았거든요. 그런 친구들이 다 하나씩 있나 봐요. 그죠? 예. 네. 북 치는 소년. 네. 오. 와, 추억을 이렇게 또 떠올리게 만들어 주시는데. 네. 눈 오는 밤 조화문 씨의 노래도 몰라서 좀 답답했던, 속상했던 그런 짧은 순간들이 떠오르시는군요. 예, 저는 당시에는 막 음악을 찾아 듣고 그러지는 않았었고. 네. 그냥 가요 톱10에 나오는 노래들 이런 거밖에 사실 잘 몰랐었어요. 네. 근데 아마 그 당시 어떤 친구들은 라디오도 많이 듣고 또 판이나 테이프 같은 것도 자기가 사서 이렇게 좀 듣고 공연도 보러 다니고 그랬었나 봐요. 한철 씨는 혹시 중학교 때 어떠셨었어요? 저도 중학교 때부터 구체적으로 중2 때부터 막 팝 음악을 막 듣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중3 올라가고 나서 반 친구 중에 팝 음악 듣는 친구 어디 없나 막 찾아보다가 몇 명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때는 음반 LP 사는 게 너무 비쌌으니까 LP 가지고 있는 친구 있으면 공테이프 주면서 녹음 좀 해달라. 예. 그래서 그때 들었던 음악이 뭐 퀸도 있고 네. FR 데이비드도 떠오르고. 월스 같은 노래. 네, 그러네요. 어떠셨어요? 가장 처음 산 테이프나 LP는 어떤 거였을까요? 저는 누님들한테서 받은 LP들이 네. 그때 제 LP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와, 풍족했겠다. 그래서 그 가치를 그 당시는 몰랐었는데 네. 20대 들어서서 이제 그렇게 됐었죠. 오. 저도 FR 데이비 길거리 테이프를 샀었어요. 그죠? 네. 전주부터 사람 막, 약간 들뜨게 설레게 만들어요. 어떻게 그렇지? 지금 생각해보니. 뽕뽕뽕뽕뽕. 아니, 뭐, 웸의 라스트 크리스마스도 네. 진짜 그냥 별 의미 없는 규칙적인 8분음표잖아요. 빰빰빰빰빰빰. 그게 이상하게 설레게 만들어요. 왜 그러시죠? 아니, 전 FR 데이빗을 잊고 있었는데, 네. 한철 씨가 얘기하니까 지금 한 3, 40년이 확 가버립니다. 제가 또 이렇게 멘트 하나로
젊음을 드립니다. 예. 아, 정말 김활성 씨. 그렇습니다. 제가 그러면 일단 오늘 준비한 노래 한번 잠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 조화문의 눈 오는 밤이라는 노래인데요. 이 조화문 씨가 재학 시절이었던 80년대 아마 초반에 네. 밴드 활동도 하고 밴드 앨범도 내고 그랬었더라고요. 네. 이 밴드가 그 아마 마그마라는 밴드였는데, 마그마 맞아요. 네네. 마그마. 오. 이게 몇 년 해체되고 나서 몇 년 뒤에 1987년에 이제 솔로 가수 조화문으로 다시 데뷔를 하게 되는데, 이때 사람들은 좀 잘 모르는데 싱어송라이터로서 또 거의 음악 천재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었대요. 네. 네, 전곡을 작사 작곡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냈었던 당시 1집 앨범이 굉장히 큰 히트를 하게 되는데요. 맞아요. 네, 오늘 함께 들어볼 이 눈 오는 밤도 그 앨범에 수록된 곡입니다. 일단 한번 노래를 듣고 또 얘기 좀 나누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조화문 작사 작곡, 조화문이 직접 노래합니다. 눈 오는 밤. 우리들 사랑이 담긴 조그만 집에 옹기종기 모여 정다운 이야기 서로의 즐거움 슬픔을 나누던 밤 지금도 잊을 수 없는 즐거운 시절 내 맘속에 추억만 남아 오늘도 눈 오는 밤 그날 생각하네 자랑하고 싶은 우리들의 친구 이야기들 세월이 흘러가서 먼 날이라도 그때 그 친구들 다시 만나겠지 오늘도 눈 오는 밤 그날 생각하네 어두운 밤 하늘에 수놓듯이 하나하나 오는 조그만 눈송이 우리의 마음 활짝 열어주네 세상은 변하고 변해 달라지지만 어린 시절 그때 구름처럼 내 마음을 마냥 들뜨게 하네 자랑하고 싶은 우리들의 친구 이야기들 세월이 흘러가서 먼 날이라도 그때 그 친구들 다시 만나겠지 오늘도 눈 오는 밤 그날 생각하네 오늘도 눈 오는 밤 그날 생각하네 조화문의 노래 눈 오는 밤 듣고 왔습니다. 우리 노래 전시회 김활성 씨와 함께 진행하고 있고요. 오늘은 겨울 노래라는 주제로
준비해온 노래 듣고 또 얘기도 나누고 있습니다. 조화문 작사 작곡의 이 눈 오는 밤. 아까 대학 시절 밴드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요. 네. 그게 또 한국의 메탈 키즈들한테는 너무나도 유명한 바로 그 마그마입니다. 그랬었죠. 마그마라는 밴드의 조화문 씨가 우선은 보컬이기도 했고 네. 말씀드렸다시피 작곡도 하고 또 편곡도 하고 편곡이 편곡이라기보단 밴드의 리더로서 네. 팀 사운드에 대한 세세한 음악적 판단 같은 것들 다 했었던 또 뮤지션이었고 그렇죠. 또 베이스가 사정상 나가면서는 그럼 내가 베이스를 치겠다 이렇게 실제로 대학가요제의 80년도에 참가했었던 그 영상을 보면은 네. 베이스를 치면서 리드 싱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이언 메이든 같은 메탈 그렇죠. 밴드에서 예. 베이스 연주자가 보컬리스트로 하고 있긴 한데 맞아요. 그렇게 정말 소위 다재다능했었던 그 한국의 1세대 헤비메탈 뮤지션이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이 마그마는 대학가요제에 출전했었던 밴드였잖아요. 그렇죠. 80년 이었었고 그 마그마는 대학교 2학년 때인가 그 조화문 씨가 친구들이랑 외국의 하드록 같은 것들을 카피하고 또 연주하고 공연하고 그러면서 아마추어 경연대회 뭐 교내 가요제 이런 데도 나가서 상도 많이 받고 그러다가 80년 그 대학가요제에 마그마라는 이름으로 이제 참가했었죠. 네. 네. 만약에 언젠가 우리 메탈 전시회라는 코너가 생기면 그때 또 한번 소개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구마구 그렇게 파생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힙합 전시회도 한번 하고. 네. 한국의 뭐 디퍼플, 마그마입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네. 네. 그렇게 되려면 청어에 들인 햇살이 금요일 밤으로 이 코너가 싹 가면 뭔가 창호에 걸린 달밤입니다. 이런 식으로 언젠가 한번 해봐도 재밌을 것 같네요. 헤비메탈을 전시하려면 네. 창호를 뒤덮은 어둠 이런 정도 어떨까요? Darkness. 네. 안녕하세요, 이현철입니다. 창호를 덮은 어둠. 오늘은 주다스 프리스트. 네, 그런데 저 마그마 음악 너무 예전에 들어가지고 네. 약간 어떤 거였을까 싶은데 주다스 프리스트 같은 느낌이 좀 있었다. 이런 게 또 오르긴 해요. 예, 그리고 아주 그 김광현이라는 기타리스트가 정말 기타를 잘 치고 아주 뭐랄까요 퍼지한 톤으로 네. 기타를 쳤었던 가려진 또 하나의 그 마그마 밴드의 조화문과 쌍두마차를 이루던 그런 음악이었습니다. 락 밴드에 특히 하드락 밴드의 음악에 있어서는 실력 있는 기타리스트가 필수이긴 해요.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곡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두 번째 곡은 조동진의 초기 걸작들 중에 한 곡인데요. 네. 겨울비라는 노래입니다. 이게 아마 어떻게 이 곡을 소개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것보다 좀 더 적절한 표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제 느낌을 한번 말씀드려 보자면 네. 한국 가요 중에 이런 노래가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을 만큼 무겁고도 깊은 아름다움을 가진 노래다. 전 제게는 이런 문장으로 제 느낌을 한번 표현해 볼 수 있는 그런 노래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공감이 많이 되고요. 이 곡의 제목이 겨울비이긴 하지만 단순히 겨울에 듣는 낭만적인 7080 노래 이렇게라고만 소개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이 곡이 조동진의 어머니의 죽음을 노래한 곡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죠. 예,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쇼팽의 뭐 이별곡이나 민요 중에 경기 민요 중에 이별가 이런 노래가 있는데 이런 작품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 곡으로부터 헤어짐의 슬픔이나 뭐 이별 후에 황망함 이런 것들만 느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거기엔 슬픔이나 황망함을 넘어선 어떤 아름다움과 때로는 초연함 같은 것도 담겨 있을 것이고요. 바로 그런 아름다움이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을 일러서 우리가 예술적 승화라고 하는 거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그런 게 진짜 예술적 승화가 아닐까 싶어요. 네, 저는 조동진의 많은 작품들이 그런 예술적 승화의 결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엄마의 죽음을 노래한다. 사실 이게 어떤 면에서는 조심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또 대중음악가는 어쨌든 그 노래를 대중들에게 팔기도 해야 하는 것이고 또 무대라는 자리에서 돈을 받고 부르기도 해야 하는데 말이죠. 맞아요. 네. 만약에 조동진이 다음 노래는 제 어머니의 죽음을 소재로 해서 만든 노래입니다. 겨울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런 멘트를 한다면 저는 참 이상할 것 같아요. 저도 음악을 떠오른다고 해서 무조건 다 만들어야 되나라는 맞습니다. 생각이 드는 게요. 코로나19 때 어떤 우리가 모두 느꼈던 그런 막막한 그런 느낌, 그런 거에 대해서 곡들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또 더 나아가서 저는 개인적으로 세월호 때 노래를 진짜 많이 만들었는데 만들어야 될지 말지 그런 걸 좀 고민하는 순간들이 있었고 그 이후에 발표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한 고민도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결국은 한 곡 발표하긴 했는데 뭐 세월호 추모곡 이런 부제를 달지 않고 그냥 발표를 하게 되었어요. 그게 뮤지션들의 어떤 진심 어린 고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이 노래는 이제 어떻게 감상하는 게 좋을까요? 전 일단 모든 노래는 일단은 그냥 듣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 네. 노래는 일단 그냥 듣는다. 네. 어허. 뭐 그게 물론 그냥 듣는다는 게 듣는 둥 마는 둥 건성으로 듣는다 이런 뜻은 아니겠죠. 네. 예, 말해보자면 그것은 노래를 노래라는 하나의 전체로 받아들인다는 말에 가까운 것 같아요. 노래를 노래라는 전체로 받아들이면서 그냥 듣는다. 네. 그렇게 보면 노래를 들을 때 뭘 주로 들으세요? 이런 질문 있잖아요. 네. 그런 질문에 진짜 다양한 답이 있을 것 같아요. 뭐 멜로디를 중심으로 듣는다는 사람, 아니면 코드 카피를 좀 연습 중이라서 요새 코드만 듣는다는 사람. 노래에서 또 제일 중요한 게 가사라고 생각해서 저는 가사를 집중해서 듣습니다. 뭐 사운드를 집중합니다. 리듬이 우선 딱 꽂히지 않으면 전 안 들어요. 뭐 이런 여러 대답들이 있는데 그 대답들 중에 노래를 노래 전체로 그냥 듣습니다. 라고 대답한다는 것도 있다는 거네요. 예, 너무 그렇습니다. 다만 노래를 그냥 노래로 듣는다 이런 얘기는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이런 것처럼 어떻게 들으면 자칫 무성의한 대답처럼 들릴 수 있으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를 잘 안 하게 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일단 이 겨울비는 앞서 말씀드렸듯 어머니의 죽음을 막 겪은 한 사람의 노래죠. 이 겨울에도 또 어떤 어머니들이 세상을 또 떠나고 계실 것이고 또 남겨진 자식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그렇게 남겨진 사람들의 슬픔과 무관한 어쩌면 참 무심하리만큼 평범하고 아름다운 또 다른 세상이 주변에 있다는 것. 네. 겨울비를 들으면 저는 그런 묘한 감상에 젖게 되더라고요. 그러네요, 진짜. 그럼 이쯤에서 우리 노래 전시의 두 번째 작품입니다. 함께 감상해 보도록 할까요? 들어보겠습니다. 조동진의 겨울비입니다. 겨울비 내리던 밤 그대 떠나갔네 바람 끝 닿지 않는 밤과 낮 저편에
내가 불빛 속을 서둘러 밤길 달렸을 때 내 가슴 두드리다 아득한 그 종소리 겨울비 내리던 밤 그대 떠나갔네 방 한가득 하얗게 촛불 밝혀두고 내가 하늘 보며 천천히 밤길 걸었을 때 내 마음 이마 위에 차가운 빗방울이 조동진의 노래 겨울비 듣고 왔습니다. 1979년 1집 수록곡이었습니다. 노래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 나눈 것도 들어보니까 저는 노랫말이 좀 새롭게 다가왔어요. 지금 들을 때는. 네, 그렇죠. 그런데 이 노랫말 얘기를 그렇다면 잠깐 해보자면요. 네. 저 역시 노래의 본질은 노랫말이다. 라는 말을 믿고 또 그런 생각으로 노래를 만들고 또 부르고 그러고 있는데요. 노랫말이 아무리 또한 노래의 본질이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노랫말 역시 노래라는 전체의 일부잖아요. 네. 그래서 아까 한철 씨께서 노랫말에 집중해서 노래를 듣는 사람에 대해서도 잠깐 얘기하셨지만 때로 그런 식으로 노래를 듣는 경우에 노랫말의 내용을 좀 더 잘 이해할 수는 있겠지만 네. 실은 노래라는 건 노랫말을 포함해서 노래 전체를 통해 우리에게 어떤 느낌을 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느낌 또 감동을 받기 위해서 그 노래를 노랫말 넘어서 또 듣는 것이라고도 생각합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노래, 멜로디를 아는 노래의 가사를 들여다봤을 때에는 와, 이 가사 정말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멜로디를 듣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글만 봤을 때는 좀 심심하다인 글도 있을 수 있는데 그게 멜로디와 얼마나 유기적으로 잘 결합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글에 대한 판단도 많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노래가 전달하는 의미라는 것이 가사에 의해서만 전달되는 게 아니라는 게 새삼스러우면서도 어쩌면 뮤지션들은 그냥 본능적으로 알고 있을 것만 같네요. 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가사가 없는 연주곡도 어떤 의미를 전달할 수 있다라든지 멜로디만으로도 어떤 슬픔 같은 감정을 전달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네, 물론 그렇지만 가사가 있는 노래일 경우는 뭐 연주곡 같은 경우에도 뭐 의미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한 노래에 담긴 전체적인 의미라는 게 노랫말 더하기 그 노랫말을 둘러싼 노랫말 아닌 무수한 것들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또 전달된다는 뜻에서 해봤던 얘기였고요.
노래의 의미는 가사의 의미보다 늘 더 컸다 하는 거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맞습니다. 노래의 의미는 가사의 의미보다 늘 더 컸다. 이게 무슨 명대사인데요. 그렇게 보면 우리가 방금 들었던 노래 겨울비 역시 어느 날 아니면 어느 밤 편안하게 옛사랑이든 옛 친구들이든 뭔가를 몽글몽글하게 떠올리면서 또 추억에 젖으면서 뭐 그런 식으로 들어도 너무 네. 좋은 노래가 될 수 있겠네요. 너무 좋죠. 네. 그리고 그렇게 듣는 것이 바로 리스너들, 대중의 권리이기도 할 것입니다. 오. 저는 사실 이런 말도 들은 적이 있어요. 노랫말에 담긴 그 깊은 뜻도 모르면서 뭐 어떤 노래가 좋다느니 그 노래 너무 좋지 않느냐, 뭐 난 그 노래를 감동받았다. 그런 건 좀 아니지 않냐, 솔직히. 노랫말도 모르면서 말이야. 그런데 감정이 되게 실리시는데요. 네, 그러면서 뭐 이 얘기가 그런데 그런 얘기가 맞다고 여겨지는 사회에서는 네. 어떤 노래도 살아남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노래가 살기에는 척박한 사회라고 생각하고요. 그렇다라면 네. 노래는 또 특히 대중음악은 일단 그냥 듣는 사람들 하지만 아무렇게나 대충 듣고 있지는 않는 그 사람들을 위한 음악이어야 할 것 같다는 말이죠. 왜냐하면 대중음악은 노래를 일단은 그냥 만들어 보는 사람들. 그러나 내가 아무렇게나 뭐 만들지 뭐 그러지는 않았던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연주됐고 또 불러졌기 때문입니다. 노래 특히 대중음악에 있어서는 어떤 노래는 정답이고 어떤 노래는 틀렸다라고 누구도 말할 수 없는 것처럼 노래를 감상하는 방법, 노래를 듣는 어떤 측면에 있어서도 모두가 그 답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네. 맞는 말씀이십니다. 네, 아무렇게나 듣지는 않겠다 정도가 있으면 최소한. 네. 네, 좋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음악을 좀 더 진지하게 듣는 사람들, 한 걸음 또 더 나아가서 음악을 좀 더 진지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랬던 거겠죠. 맞아요. 바로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대중음악이 그냥 만들어지고 불러지고 했던 그냥 그런 정도에서 멈추거나 고여있지 않고 더 아름답고 더 의미 있는 음악으로 발전하고 또 다음 세대에게 전달되고 그러면서 오늘 이렇게 우리가 풍요로운 대중음악의 시대를 누리고 있는 것이겠죠. 네, 맞는 말씀이십니다. 자, 이제 마지막 곡 소개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네네. 마지막 곡은 어떤 노래일까요? 예, 이게 겨울 노래라고 뭐 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김민기의 주여 이제는 여기에라는 작품입니다. 네. 오늘이 크리스마스 이브날 아침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서구의 기독교 정신과 한국의 대중음악이 만나서 만들어진 곡들이 또 수적으로 보자면 굉장히 많죠. 네. 근데 그중 하나를 선곡하려고 애를 쉽지 않으셨을 것 써보았고 같은데요. 네, 그렇게 한번 애써본 결과입니다. 네. 이 노래가 얼어붙은 저 하늘 얼어붙은 저 벌판 이렇게 시작되는데 굳이 말하자면 이 노래에서 겨울은 하나의 상징처럼 이 작품의 배경으로 등장하는 것 같아요. 이 곡은 김지아 시인의 원시를 모티브로 해서 만든 곡이지요? 네, 이 1973년 금관의 예수라는 제목의 희곡이 연극으로 제작되려던 상황이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그 희곡의 원 작자였던 김지아 씨가 당시에 동생처럼 가깝게 여기고 있었던 그 김민기한테 그 연극 무대에서 불릴 노래들을 써달라고 했던 계기로 만들어진 곡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고 발표되는 그 과정을 거쳤는데 이 곡도 순환이 좀 있었죠. 네, 순환이 원 좀 제목이 주여 이제는 여기에인데 주여 이제는 그곳에로 바뀌어서 발표된 그런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네, 그런 부분이죠. 발표했을 때는 아마 주여 이제는
여기에라고 그랬지만 아마 바로 바뀌어서 네. 개사가 된 것으로 네네. 무언가 이렇게 압력에 의해서 네. 그 얘기를 발표가 길게 됐겠죠. 할 건 아니지만 네. 아까 우리가 겨울비 이야기 하던 중에 뭐 노래의 의미라는 게 가사의 의미보다 더 크다 그런 말 했었잖아요. 네. 그 얘기를 한번 뭐 더 해보자면 주여 이제는 여기에가 주여 이제는 그곳에라고 바뀌게 된 상황에는 야 여기가 뭐가 어때서 주님이 왜 여기에 와야 하느냐 여기 올 필요 없다. 여긴 주님 같은 건 안 와도 문제없이 좋은 곳이다. 말하자면 그런 이유로 주여 이제는 여기에라는 노래 제목이 주여 네. 이제는 그곳에로 바뀌는 해프닝이 있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 바뀌어야 되는 이유가 참 네. 어이없네요. 그래서 그렇죠. 가사의 의미가 어떻게 보면 180도 바뀐 셈입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과연 좋은 노래가 후진 노래가 됐느냐 혹은 의미 있던 노래가 아무런 의미 없는 그런 무의미한 노래가 됐느냐 혹은 아름다운 노래가 추한 노래가 됐느냐 전 그러지 않았거나 그렇게 되기란 참 어렵다고 생각해요. 네. 네. 가사의 단어를 심지어 정반대의 의미를 가진 단어로 바꾼다 해도 그 노래에 담긴 원초적인 어떤 정신이랄까요? 그 노래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그 노래의 작가가 그 노래에게 쏟았던 시간, 정성, 힘 이런 것들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주여 이제는 여기에가 그런 사라지지 않는 노래 정신의 한 예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오늘은 주일 아침이라고 한번 멘트해 볼까요? 성탄절을 하루 앞둔 주일 아침, 한 시대가 잊지 말아야 할 노래 정신을 간직하고 있는 김민기의 주여 이제는 여기에라는 작품을 끝곡으로 감상하면서 싱어송라이터 김한성 씨와 함께한 우리 노래 전시회 오늘 시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얼어붙은 저 하늘 얼어붙은 저 벌판 태양도 빛을 잃어 캄캄한 저 가난의 거리 어디에서 왔나 얼굴 여윈 사람들 무얼 찾아 헤매이나 저 메마른 손길 고향도 없다네 지쳐 몸 눕힐 무덤도 없이 겨울 한복판 버림받았네 버림받았네 거리여 외로운 거리여 거절당한 손길들에 캄캄한 저 곤욕의 거리 어디에 있을까 천국은 어디에 죽음 저편
있을까